예, 금요 칼럼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한 가정,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부동산 하나에 평생을 갖다 바치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지금 하늘을 찌르듯 늘어나고 세계에서 1위권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자, 집 문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요. 정작 의아스러운 것은 집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대책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임대주택 강화 아니면 공급 확대, 대체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답이 되지 못한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결국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집을 지어서 빌려준다 하지만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또 필요한 어떤 생색내기에 그치고 임대주택 또한 답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주거가 되지 못하고 슬럼화되고 또 필요한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러면서 사실상 많은 돈들이 임대주택에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또 공급을 아무리 확대해봤자 공급은 투기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이지 공급 확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원가주택 같은 부분에 획기적인 정책이 있어서 그런 정책 전환으로 이제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를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투기 수익으로 불로소득을 얻어서 자산 격차를 늘려가는 삶의 방식을 이제 여기서 스톱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본질적인 모순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앞에 나선 사람들이 상류층이고 가지고 많이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다는 아니죠. 그들 대다수는 탐욕스럽고 또 기득권의 위치를 향유하지만은 그들 중에 깨인 사람이 있어서 자기 계급을 배반하고 오히려 서민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사회 제도를 고치는 쪽에 뛰어들었지요. 그래서 옛날에 러시아 제정 시대에도 데카브리스트란 다 그런 것들이 귀족층이 중심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 혁명 자체도 결국 나중에 보면 지식인 계층에서 주도해서 노동자 농민들을 자극시킨 것이죠. 자, 그리고 영국에 있어서도 노예제 폐지나 그리고 빈민구휼법을 제정하고 사회복지 체계를 갖추어오는데 영국의 귀족층들 중에 일부가 각성해서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 이런 파멸로 가지 않고 그나마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회의 상류층, 귀족층, 많이 배우고 가진 자들 일부가 자기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또 사회적으로 부자들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리고 부자들일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더 많이 사회적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 속에서 사회를 곧 개혁하기 위해서 그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사회가 굴러가는 겁니다. 사실 서민들은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됐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그냥 잠깐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각성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한국 사회에 누구보다도 이 민주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 같지만은 계급 사회가 공고한 사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시조선의 양반 계급처럼 지금 한국 사회도 강남해로 상징되는 상류 기득권층이 공고하게 입지를 다지고 있고 그들을 중상류층 일부가 떠받치면서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제가 정말 혐오스러운 것은 그렇게 많은 상류층과 또 기득권층, 정말로 자기가 속해 있는 계급에서 벗어나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 가진 자, 배운 자들 중에서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과거 80년대에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스카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학생운동에 뛰어들고 노동운동을 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지금 보면 그게 다 가식이었죠. 결국은 또 다른 출세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학생운동을 선택했다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결론을 내려도 거기에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항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학생운동의 리더들은 그들이 또 다른 계급 상승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시를 선택하거나 또 이 기업에 취직하거나 이런 것 대신에 학생운동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결과가 그러면 그 처음에 순수성 또한 결국 결과에 의해서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그야말로 자신의 의지를 배반할 망정 처음에는 순수성이라도 조금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순수성조차도 이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제가 그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연말에 각종 공연의 예매표를 선점해서 비싸게 팔아먹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뛰어들고 있다.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회가 한마디로 굉장히 혼탁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탁한 사회에서 이 사회에 깨어있는 어른들이 있어서 또 이 사회에 많이 배우고 가진 기득권층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 중에 일부라도 각성을 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들 다수는 숙골이 되거나 아니면 종북 좌파한테라도 붙어먹어서 결국은 자신이 소유한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자신의 자식들한테 상속시켜서 세습하게 만드는 욕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의사고 변호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는 것도 이 기득권층들이 전부 자기 자식을 여러 가지 구멍을 만들어서 더 높은 위치에 갖다 놔서 신분을 세습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는 부동산 투기와 각종 금융 투기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우리가 종종 청문회나 아니면 장관들에 관한 기사 속에서 판사들에 대한 기사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투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죠. 업무 시간 중에 주식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의 상류층이라는 것들은 가만히 보면 머리에 든 것 없이 표절하고 위장 전입하고 그리고 탈세하고 그리고 군에 가지 않고 그리고 투기하고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일정의 패턴이 돼 있고 그러지 않으면 상류층의 대열에 가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요. 가진 자들 중에서 일부 기부를 하고 지원하는 자들이 있는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좌파 세력들에게 기부하거나 아니면 수구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구 꼴통들한테 기부하는 일이 있지 그야말로 순수하게 이 사회의 서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편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 넘어서서 헌신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연구소를 만들고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 자신의 정치적 입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건 지켜보면 알 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는 것이 대중들에게 보여줘야 대중들이 다 사기꾼은 아니구나 라고 느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 말을 지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좀 상류 기득권이라고 하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 중에 어떻게 이리도 이 사회의 시대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자라고 하는데 동참하는 사람이 이토록 적은가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상당한 회의를 느낍니다. 일부 왔다가도요 금방 되돌아갑니다. 왜?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던져넣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기득권이 되기 위해서 살아온 자신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때로는 이런 부분에 순간적으로 공감할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런 자기보다 못한 서민들을 위해서 빈곤층을 위해서 세상을 개혁하고 자신의 이익에 손실이 되는 일들을 주장하고 앞으로 계속 고생하면서 나아가기가 싫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자기 자식한테 내 재산을 물려주고 자식을 갖다가 스펙을 만들어서 결국은 높은 자리에 갖다 놨다 칩시다.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식한테 대해서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본인이 할 바고 내가 그의 자식을 잘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악착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최소한 제공하고 그 다음에는 자식이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집값이 내려오더라도 다수가 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당연히 내려와야죠. 내가 내 집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다른 집을 사서 또 돈을 벌고 그럴 생각이 없는 한은 집을 여러 채 가질 이유도 없고 내 지금 한 채 있는 집값도 내려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부동산 투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집을 가지고 돈을 1원도 벌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잘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좀 가진 자들이 양심에 돌아가서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양심에 한번 고백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새끼들을 잘 살게 해주고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생 짧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사람이면요. 누구나 20, 30년 뒤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 소멸되고 사라지고 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집착을 합니까? 그러면 사는 동안에 한때는 욕심을 가지고 투기도 하고 출세를 위해서 욕망에 불탔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할 만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부분에 자신의 역량을 갖다가 보태서 그나마 더불어 살아가는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어제 보면 한국의 최대 권력이 있는 스님이 순식간에 조계종을 들었다 놨다는 스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신공량이라 해요. 그건 뭐라 부르듯이 합시다. 그 스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살아오던 궤적과 마지막 순간의 내용이 맞지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많은 욕망에 차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겠지만 결국은 욕망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화되지 않는 한 뭘로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탐욕이 되죠. 욕망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화시키게 되면 사회적 헌신이 됩니다. 한국의 재벌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많은 여자를 탐하고 돈을 탐하고 그리고 남을 울리고 남 걸 뺏고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많지요. 사회적 기여도 많이 했지만은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과정에서 수많은 나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들이 1000년을 살았습니까? 10,000년을 살았습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죽어요. 아주 거대한 병원을 만들고도 남들보다 빨리 죽어요. 자, 그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다 헛된 거고요. 정말 죽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기득권들이 포장하는 것이지 그들이 이 사회에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모습을 재벌 총수가 죽었다고 대중들이 울고 불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에 상류 기득권층들, 가진 자들, 배운 자들, 자, 사회가 성장할 때는요, 어렵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도 나중에 열심히 노력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일에 몰두하고 살아도 되는데요. 이제 사회가 성장을 멈추고 있고 그리고 집이나 온갖 집이나 입시나 외노자 부분이나 일자리나 온갖 갈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 같은 세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위기나 대공황적 위기가 밀어닥칠 것이라는 위기감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요, 우리가 삶을 제대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앞세대는 그야말로 피죽도 못 얻어먹고 보릿고개 속에서 굶어 죽으면서 살던 시대를 그래도 굶지 않고
중진국 이상의 생활 조건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장을 멈추고 꺼져가는 시대에서 저는 제 나이 또래의 5, 60대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이 시대의 이 사회적 엄청난 모순, 집값이 대표적인 모순이죠. 그리고 외노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모순이고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는 것도 모순이고 애들 저출산이나 초고령화 사회도 모순이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런데 이 상류기득권층 가지고 배운 자들이 자기 곳간만 채우는데 몰두하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만 몰두하지 어떤 사회적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기부조차도 생색을 내기 위한 기부나 절세를 하기 위한 기부를 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자, 그렇게 살고도 20, 30년 있다가 다 사라질 건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사람이요, 죽어서 남한테 어떻게 기억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이 살다 간 궤적은 죽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에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밖에 없어요. 이 사회의 상류 기득권들,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 많이 배운 자들이 기득권의 논리에 빠져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자신이 가진 역량이나 자신이 가진 부를 이용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구회사 회장이 회사를 팔고 현금을 갖다가 들고 무슨 정치를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재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회활동을 한다더만은 온통 그 주변에 정치꾼들만 덕실덕실하다가 요즘은 뭐 하는지 별로 소식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거나 봉사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기여를 하겠다. 그렇지만 그건 전부 다 뭡니까? 또 하나의 기득권의 가치를 전파하는 일에 몰두하는 데 불과했다는 거예요. 기득권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노력하는 그것은 사회적 헌신이나 봉사가 아닙니다. 탐욕입니다. 그런 걸 기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류 기득권층의 과감한 계급 배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신의 이해와 이익과 상반되는 부분에 나서서 이 사회가 나중에 가지지 못한 자들이 거대한 분노를 품고 수적 다수를 가지고 혁명과 폭동을 일으켜서 사회를 흔들기 전에 가진 자들 중에 깨어있는 자들이 인간의 양심에 입각해서 이 사회를 좀 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쪽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이런 사악한 시대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0
멍멍멍